다이어트 좀 덜하셔도 시작하겠습니다. 그 저번 시간에 그 필기했던 거를 가지고 오늘 내용 테스트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테스트는요, 내용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내용 테스트가 어떤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은 안 돼요. 알겠죠? 이 파트는 내용하고 문제 푸는 거하고 좀 다른 파트다 보니까 내용 테스트 큰 도움은 안 되지만은 내용을 모르는 애가 문제 풀 수 있는 애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 테스트 볼 때 최선을 다해서 한 40분 정도 7문제에서 8문제 구성했으니까 풀어보시고 오늘 이제 수업하면서 아까 단장도 얘기했지만은 로그를 하거나 수열을 하는데 내가 안 돼.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수투니까 수투 수업 때 해결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수투 수업은요 내신이기 때문에 졸라 빡빡하게 나가요. 빡세게 나가고 유형 잡아들이고 어렵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또 여기보다 이 우리 지금 미적 원이요 훨씬 가용 시간대가 좋아요. 지금 쌤이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이 수업 빼고 다 비워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애들이 뭐 저쪽에 있는 뭐 미타에서 수업 듣는 애들도 와서 보충도 하긴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기본적으로 시간대가 되게 제일 좋거든요. 제일 좋은 시간대예요. 월금에 10시, 6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여기 뒤에 질문하시면 되고 앞에도 비어져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시면은 수투 어려운 거라든가 미적원 어려운 거라든가 다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투니까 수투에서 배워야지 하지 마시고 오늘 하다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기 로그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로그에 대해서 나 설명을 로그하거나 아니면 수업을 좀 달라고 하거나 문제를 달라고 하거나 계속 채워나가시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 잘 활용하시고요. 저번 시간에 수업했던 것 중에서 그 함수로 정의된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있죠? 그거 한번 해보세요. 내용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 번호는 몇 번이었나요? 5번이었나요? 7번이었나요? 7번이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였어요.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제 정석 풀어보니까 느끼죠? 이거 내가 배운 거야.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내신 때 배우고 내용 정리하니까 문제 풀리죠? 그때는 쌤이 유형 정리해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처음 배우는 거예요. 나 처음 배우는 사람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의를 설명해 주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풀기 위한 수업은 아니단 말이에요. 문제를 100% 다 풀어드릴 거예요. 질문하면서 알겠죠? 그 다음 수업 좀 돼야 이제 여러분이 이거는 유형이 딱 잡히게 되는 겁니다. 차근차근히 가야 되는 거니까 조금 그 수업 들으면서 문제가 잘 안 풀린다고 너무 막 힘들어하다 하지 마시고 처음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수1 처음 배우고 문제 정석 연습 문제 풀 수 있었어요? 손도 못 대잖아요. 맞죠?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생각하시면 돼. 대신에 지금 적어주는 항목에 대해서 무슨 항목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지금 여기 문제 있었어. 문제 있었고 쌤이 수업할 때 이거 적어줬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x의 2의 n승에 x의 2의 n 더하기 1 더하기 1 기억납니까? 이게 적혀있죠 지금. 그렇잖아? 이렇게 생기면 그냥 극한이지. 극한인데 우리가 봤던 극한이랑 달라. 우리가 봤던 극한은 뭐였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2의 2의 n승 2의 2의 n 더하기 1승 더하기 1 이런 거였거든. 그치? 이런 건 잘 풀 수 있겠어 없겠어? 잘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 있겠지? 어떻게 하느냐면은 밑에 따로 본다. 밑에는 어디로 가나? 무한대로 가고 그렇죠? 위에는 어디로 가나? 무한대로 간다 이 말이야. 그럼 무한대로 무한대로 가면은 이 식의 꼬라지를 잘 봐란 말이야. 지수 함수 꼬라지다 이 말이야. 맞지? 지수 꼬리면 어떻게 하랬든? 어디가 하랬지? 밑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밑을 가지는 애로 위아래를 나누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밑인 게 4의 n승이니까 4의 n승을 위아래를 나눠주는 거야. 그럼 식이 뭐가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가 1이 돼버리고 이게 2가 남지. 그리고 여기는 이 4의 n승분의 1이 되는 것이. 괜찮겠죠? 그러고 나니까 이게 어디로 가나 이게 0으로 간단 말이지. 0으로 가는 것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어. 무한대분의 1과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이 되지. 지금 한 얘기를 계속 기억을 해줘야 나중에 걸리지 않게 된다 이 말이야. 계속 강조하는 게 있을까 쌤이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얘는 이런 클래스에 들어간다 이런 거지. 그래서 얘는 0으로 가서 1분의 2니까 답은 2예요 라고 쉽게 할 수 있겠지. 괜찮겠어요? 이걸 할 수 있었다면은 이거를 왜 무서워하느냐 이 말이야. 여기에 fx 적혀있다고 뭐가 무섭냐 말이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의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네. 뭔 차이야? 숫자가 정해졌냐? 안 정해졌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어라고 해봐 정해졌어? X 정해서 풀어라. 그렇지? 그럼 정해서 푸는데 쌤, 그러면 X 들어가기 졸라 많은데 그걸 다 나눠야 됩니까? 뭘 기준 나눠라? 뭘 기준 나눠라? 뭘 기준 나눠? 이건 다. 뭐? 차수가. 똥싸고 있었어. 집이다. 뭘 기준으로 나눠라? 등비 수열을 관찰한 결과를 보고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지 1보다 큰지 마이너스 1보다 작은지 1인지 마이너스 1인지로 나눈다를 기억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해주냐면 등비 수열에서 아래 n승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것을 관찰해보자라고 필기해주고 다음 시간에 또 해줄 거니까 어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맞지? 여기서 생각을 해보라니까 R이라는 게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런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정해진 숫자라 한다면은 100% 얘는 0으로 수정한다니까. 왜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애들은 곱할수록 숫자의 절대값이 줄어들어서 여기 다가오잖니. 2분의 1만 생각해봐. 한 번 더 곱하면 4분의 1, 한 번 더 곱하면 16분의 1, 8분의 1 계속 줄어들어서 여기가 다가오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애들을 구분할 때 이걸 외우는 거야. 구분하는 기준을 외우는 거라고 이거를. R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면 이 말이야. 그렇다면 어디로 수정한다? 0으로 가고 이렇게 외우는 거야. 뭘 외우는 거야?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외우는 거지. 마이너스 1과 1 사이냐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그 바깥이냐가 중요한 거다라는 걸 외우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R이 1보다 클 때는 0은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2를 떠올려서 넣어보니까 졸라 커진다 맞죠? 그걸 외워주시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떠올려보니까 뭐 한다?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를 곱한다잖아요. 널뛰기를 한다고 그렇지? 이 널뛰기 하는 것은 진동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쌤이 이 진동은 좋은 진동이야. 어떤 진동이냐면은 이렇게 퍼져나가는 진동이지. 이런 새끼들은 뭐 한다? 역수가 0으로 수렴한다고 쓰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잘 들으란 말이야. 어? 이게 널뛰기 하잖아 맞지? 2 마이너스 2였다가 플러스 4였다가 마이너스 8이었다가 널뛰기 하지. 이런 새끼들은 진동이라고 버려버리기는 아까운 새끼라서 문제 내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새끼를 역수를 취하게끔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 역수 취하면 어디로 간단 말이야? 0으로 간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진동하는 새끼가 이런 진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 놈은 R의 n승분의 1이라고 본다면은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문제를 자주 내더라. 기억이죠, 기억하는 겁니다. 수학이 어떤 과목보다도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만 잘 되어 있으면 거기 위에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문제만 얹혀주시면 점수가 안 내려갑니다. 점수대가 만들어질 때까지 힘들죠. 네? 힘들어도 좀 이겨내십시오. 이겨내시고 여러분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많이 귀가 있어 눈이 있어 듣고 보시잖아요. 뭐 내가 거짓말하지 안 하지 여러분 다 판단하실 수 있는 나이가 되셨고 수학은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는 과목이에요. 그때까지 좀 힘들더라도 힘내셔 잘 따라오십시오. R이 1이면요 당연히 1이죠. 좀 이런 걸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요. 쌤 1의 n승이라는 수열이 있으면 얘는 어디로 수렴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게 궁금하면은 네가 여기다가 1로 개념 생각해보세요. A1은 얼마예요? 1이죠. A2는요? 1. 계속 1이죠. 계속 1인 애들은 어디에 다가가는 거죠? 다가간다고 보기 힘들겠지만 1에 충분히 가까이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얼마 띠를 둘러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해하시겠죠? 1에 수렴하는 겁니다. 그래서 R이 1일 때 말이에요. 그냥 1에 수렴하게 되고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죠? 정말 최악의 진동을 하는 거죠. 널뛰기도 이런 널뛰기를 하는 거죠.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개쓰레기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1 이렇게 요런 딱 일정한 진폭이 나오는 요런 진동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진동은 역수를 취해도 진동이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이런 진동은 어떤 진동이다? 역수를 취하면 0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어내는 진동, 좋은 진동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었다. 이걸 보면서 내가 뭘 외우라고 여러분한테? 이 기준을 외우란 말이죠. 등비 수열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걸 등비 수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이런 새끼에서는 공비에 해당하는 이 새끼들이 이렇게 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그리고 저걸 기억 놓으신 다음에 얘를 봅니다. 쟤를 봅니다. 요거 얘를
fx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y는 fx의 그래프 그려보자. 자, 그럼 저 보시면 알겠지만요. x의 제곱이 여기 들어가 있네. 여기도 x의 제곱이 하나 있고 x 하나 더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x의 제곱에 n승, x의 제곱에 n승이 있고 여기 x가 곱해진 거고 더하기 이렇게 승인 게 맞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x 제곱이 공비의 r의 역할을 한다는 거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어요? 아니 이 전체를 보기 전에 우선은 쌤이 뭐라 했어요? 밑에를 보고 위에를 봐서 무슨 케이스인지 알아낸 다음에 이것이 얼마인지 알아내는 거지. 이거 뭐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전체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끼를 보면 말이야 x 제곱이 음수될 수 있나? 그거 안 되지. 그러면 x 제곱이 멀대 나오면 되겠다. 1보다 작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x 제곱이 뭐 할 때? 1일 때, x 제곱이 뭐 할 때? 1보다 클 때. 이해 가요? 이해 갑니까?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나눴을 때 이때의 이 극한값은 x의 n승은 어디로 갑니까? 이거 1대라고 적겠습니다. x의 n승은 x 제곱의 n승은 0으로 가죠. 괜찮겠어요? 그럼 이게 0으로 갑니다. 이것도 0으로 가고요. 그렇죠? 그럼 얘도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버리면은 잠깐만요. 문제가 분모의 1을 넣었죠 제가. 그렇죠? 이게 분모의 플러스 1이 있죠? 분자에 없고 마이너스 1을 넣으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안 만들어지네요. 이렇게 적어서 또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이제 분모 이게 0으로 가버렸어요. 맞죠? 0으로 가버리고 이건 얼마입니까? 0 곱하기 x는 얼마죠? 0이지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0 더하기 1이니까 분모는 1로 가고 분자는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 1로 가죠. 따라서 f의 x라는 것은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1로 가라. f의 x가 가는 것이 아니라 리미트 저 새끼 f의 x 다라고 할게요. f의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왜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의 극한 fx가 누구예요? 얘 극한값이잖아요. 이 극한값이 어디로 간다? 이 얼마다? 1이다 이 말이에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해가요? 여기 파트는 조금만 계속 올라가서도 재밌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책이 한 주제로 갑니다. 우리 수원처럼 뭐 집합했다가 뭐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극한이에요. 그래서 극한을 배려먹으면 뒤에가 다 패망입니다. 끝이에요. 이게 이런 애들이 신규생 봤는데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극한을 안 했는데 미분을 했대.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극한을 안 하면 미분을 할 수가 없어요. 미분을 안 하면 적분을 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이거 극한을 놓치시면요 지금 잠오시면 끝납니다. x제곱이 1이면은 x제곱의 n수는 뭐니 말입니까? 1로 가죠. 그쵸? 1로 가죠. 그럼 fx는 얼마죠? 이게 1로 가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렇죠? 2분의 0은 0이잖아요. 다시 1로 가죠. 1 곱하기 x는 얼마죠? x잖아요. 맞죠? x 빼기 1이 되고 이건 얼마 돼버리죠? 2 되니까 2분의 x 빼기 1. 이해갑니까? 이해하시죠? x제곱이 1보다 클 때 이것일 때는 x제곱의 n승이라는 것이 어디로 가죠? 무한대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무한대로 가버리는 애들은 밑에도 무한대고 위에도 무한대니까 분모의 가장 큰 지수 x제곱이죠. 이 새끼로 위아래를 나눕니다. 그럼 얘는 1이 되고 얘는 0이 되고 얘는 0이 되고 얘는 x가 나오겠죠. 이해갑니까? 이해가세요? 따라서 fx 얼마 되겠어요? x다라고 결론을 내주셔야 되죠. 이해갑니까? 다시 무한대분의 무한대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fx라는 식이 극한인데 여기 얼마? 무한대 1이 돼요. 무한대 꼴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 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무슨 식이야? 지수함수 식이지.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지수함수잖아요. 맞죠? 그럼 분모의 가장 큰 미수로 위아래 나눠졌으니까 분모의 밑이 있는 건 x제곱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아래를 x제곱에 n으로 나눠주는 거죠. 네. 진행력을 무슨 일이 있어도 네.
자, 이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위아래를 x 2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거는 1이 되고 이거는 0으로 가고 이것도 0으로 가는데 이건 x로 가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x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제 이거 가지고 그림만 그려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잘 보고. 들어오세요. 네, 하십시오. 항상 궁금했는데요. 네. 지정수 지을 때 지수는 상관없는 거야? 다시 알아요? 지수함수라 적어도 되고 플러스에 마이너스에 아예 상관 안 해도 돼요? 이걸요? 네. 어떤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제가? 어떤 생각을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질문하십시오. 여기 질문 많이 하셔야 돼요.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줄에서? 마지막으로. 이거 할 때요? 여기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지수함수식으로 해서 뭐로 나눴어요? 위아래를 x제곱에 n수 나눠줬죠? 그럼 1이 되죠? 그럼 x제곱에 n수 1이 되는 거죠? 1이 되죠? 위에는 x 남죠? 빼기에 x제곱에 n승분의 1 되죠? 이게 어디로 가요? 0 가죠? 이거 어디로 가요? 0 가죠? 어디로 가요? x로 가요? 다 생각한 겁니다. 그죠? 그럼 저거요 세 번째 네. 거 만 역수 안 취하면 네. 무슨 어디로 가는 진동입니다. 진동. 이거 무한도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도 아니고 진동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적었습니까? 이런 진동은 버리기 아까운 진동으로서 문제 내는 사람이 역수를 취했을 때 0으로 간다는 걸 계속 이용해 먹습니다. 그냥 점점 이렇게 커지는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계속. 맞잖아요. 네. 그렇지 않았죠? 그런 애들은 그냥 버려요. 문제 내는 사람들이 역수를 해서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이용해 먹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진동하고는 그레이드가 다르다는 말이죠. 이런 진동은 개쓰레기예요. 쓸데가 없어요. 이런 진동은 쓸데가 있죠. 그렇죠? 또 민수 또 엄마하고 무슨 나 그 집안 진짜 머리 아프다 진짜. 우리 애증관계예요. 엄마하고 딸하고. 아빠가 엄청 엄격해서 하시고 엄마한테 친하다고 그러는데. 아빠는 그냥 딸 사랑하는 아버지인 것 같고 엄마 제일 좋아하는 사람도 엄마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도 엄마인 것 같은 느낌? 그게 애증이지. 이쪽 다 적으셨죠? 자, 다 적으신 분들은 그림 그려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필기 다 하시면 제가 그림 그려드릴 겁니다. 그림 그려보십시오. 다 적으신 분들은. 아니야. 어머니가 너는 너무 낙천적이라고 얘기했어. 아버지를 닮아서. 응? 이번엔 아빠가 철이 안 들어. 그리고 너 아빠를 나하고 똑같다고 얘기하시고. 아니 근데 엄마가 너무 부정적이라 제가 낙천적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 무너질 것 같아요. 어머님 말씀에 이렇게 빗대서 말해주면 너하고 아버님은 세상이 무너져도 그냥 웃으면서 살아남는 사람들이야. 내가 이렇게 똑하지 않았으면 우리 집은 무너졌습니다라고 계시는데 똑같은 뉘앙스의 다른 말이네. 근데 승민이 어제까지 숙제하던데 아이 그러니까 또 내가 전화해야 돼. 아유 힘들어. 듣고 있냐? 쓰레기. 네, 어머니가 일단은 팍팍 잘 이렇게 잘 돌아가셔요. 이렇게. 자, 봐봐. 자, 이 그림 그려보자. 다 끝난 거니까 어렵지 않아. 이제 끝난 거야. 이게 뭐예요?
x제곱이 0 이상 1 미만이 되려면 x는 당연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거를 어떤 수학적으로 풀기보다 풀 수는 있지만 말이야. 아니 두 번 곱해서 0 이상 1 미만 되려면 x가 1과 작아야 될 거, x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뭘 풀어야 돼? 이거를? 이렇게 되겠지? 이해하시겠죠? 이건 뭐예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 뭐요? 저런 그지 같은 그림이었는데 그릴 필요가 없네. 그치? 왜? x가 1일 때는 얼마니 이게? x가 1일 때 f1은 얼마니? 0, f 마이너스 1은 얼마니?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걱정이 벌어졌네, 맞지? 거저 듣기 끝났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x가 1보다 크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 이 말이야. 그럴 때는 이런 그래프. 그치? 그래서 너희들 같이 똑같이 가르쳤어.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거 1대 이런 거란 걸 어떻게 가르쳤냐면 여기에 여기에 뭘 그린다. 이거를 그려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절대값 똑같이 했잖아, 맞지? 이 범위에 얘를 그리고 이 범위에 얘를 그려주고 이 범위에 얘를 그려줍니다. 끝이야.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x축과 y축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것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일 때 1일 때 0을 지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을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 사이에서 뭘 하죠? 이 사이에서는 그냥 마이너스 1을 참고를 합니다. 마이너스 1은 뭐예요? 그게 바로 마이너스 1이죠. 이해 가시죠? 됐고요. 1보다 클 때는 뭘 그리랬어요? 1보다 클 때는 y는 x 2차 직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요. 이해 갑니까? 1보다 작을 때는요. y는 x 했으니까 y는 x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가 불려는 쪽에 이렇게 끊어진 그래프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x. 알겠죠? 그래프를 그리라고 시험을 내기 까다롭겠죠? 그래서 좀만 더 있으면 이제 저 그래프의 불륜 수준이 몇 개냐? 또는 어떤 그래프와의 교점이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 뭐 며칠 이번 주 아닌 다음 주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너 개쓰레기냐는 말을 많이 들으시겠죠? 선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힘내시고 이미 들어와서 오늘도 들었어. 내 학교는 그렇게 좋았죠. 번호 언제 나오나 선 대표? 좀 있으면 나와서 엄마 건강하라고 음식 잘 먹어야 돼요. 또 탔을 수도 있어요. 힘들겠네요 여러분. 저 강원도 가면요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막 정규 10등이 되거든요. 진짜 네? 그냥 책만 읽고 들어가도 10등 나오네요. 힘내십시오. 네. 지난번에 책 사서 읽어봤어? 읽어봤어? 내 수준이다. 내 수준 뭔지 알겠냐? 이제 줄게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났고요. 조금만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8번 볼게요. 8번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주요 정리인데요. 책에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용이 정리 안 돼 있으면 이 파트 보면서 진짜 좌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가능하면은 좀 내용이 많아도 다 정리해드리는 거니까 좀 적어놓고 이해를 좀 하시고 암기하십시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단조 수렴 정리입니다. 모두 정리 잘한 것이고 다음에 수업을 하게 됐을 때 이제 문제 유형만 하더라도 이 노트를 계속 앞에 복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는데 잘만 정리해 놓으시면은 단조 수렴 정리라는 게 뭐냐면요. 적어드릴게요. 그 어떤 수열이 있는데 수열 AN이라는 게 있어요. 이 AN은 계속 증가하는 수열이에요. 증가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열 A1이라는 숫자보다 A2가 더 크고 A2보다 A3이 더 크고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AN이 이것은 단조 증가 적어드릴게요. 하는 수열입니다. 그런데 이 AN이라는 것이 어떠한 L 값보다는 항상 작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AN은 항상 수렴한다. 이런 게 어떻게 문제 나오냐면은 이런 상황이면 이거 다 만약에 물어봐요. 여러분 개 짜증나겠죠? 모든 거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런데 이걸 들어놓으시고 그 당연하지 좀 아니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고 반드시. 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것이 수렴한다. 뭔지 알아요? AN이라고 적을까요? AN은 수렴한다. 이게 바로 단조 수렴 정리라는 겁니다. 되게 유명한 정리예요.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 그리시나? 이게 뭐나? 단조 중간에 뭔지 설명드릴게. 팁. 야, 오늘 초복인데 다들 그래 삼계탕김치 먹었나? 네. 엄마한테 개쓰레기랑 요거도 처먹고 삼계탕도 모두 먹고 그랬어. 밥도 못 먹었어? 엄마가 나왔어? 단조 수렴 정리. 엄마가 고기 가득 든 삼계탕 끓이고 계신 거야. 너 주려고. 단조 수렴 정리. 뭐예요? 단조 중간. 어차피 미적분 원 하면서 단조 중간 그리고 강진가 이런 얘기를 다 하게 될 텐데 이거는 모노톤 인크리징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도 영어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단조롭게 증가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감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요 놈이 x1보다 x2가 더 크면 원래 보통 함수로 얘기하거든요. 제가 함수로 적어드릴게요. 이런 상태일 때에 단조 증가라고 불러요. 더 큰 놈을 넣어줬더니 크거나 같아진다. 그러니까 같아도 괜찮다는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이거 있는 거. 아시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증가라 부르는 애가 강이라는 단어를 생략해도 괜찮고요. 강증가입니다. 알겠어요? 그냥 증가라면 이게 증가라고. 수학적으로 그냥 증가라고 해서 이겁니다. 우리 교과정에 이게 증가라고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x1보다 x가 더 커요. x1보다 x가 더 크면 f의 x1과 f의 x2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을 강증가라고 부르고 강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스트릭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격하게 이 말이에요. 알겠죠? 절대로 같아져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증가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증가하는데 지체도 괜찮고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더 여유롭게 주는 거죠. 지체도 괜찮은데 아무튼 증가는 하네. 그런 애가 이게 무슨 말이지? 벽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크는데 한계를 가진 거죠. 무한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다. 정의 기억납니까? 오늘